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니? 어릴 때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일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행동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게으른 사람일수록 장기적으로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게으름은 본능입니다. 뇌는 가능한 한 에너지를 아끼고 가능한 한 덜 움직이려 합니다. 그리고 이 본능을 무시하지 않고 영리하게 따랐던 사람들이 결국 큰 부를 쌓았습니다. 워렌 버핏,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이들은 공통적으로 최소 노력으로 최대 결과를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1. 인간은 게으르게 진화했다. 사람의 뇌는 근본적으로 게으릅니다. 게으른 게 아니라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된 겁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뇌과학 교수 로버트 사폴스키는 말합니다. 인간은 불필요한 활동을 하지 않도록 진화해왔다.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 외에는 가급적 움직이지 않도록 설계된 존재다. 즉, 게으름은 결함이 아니라 기능입니다. 뇌는 언제나 계산합니다. 이걸 해봤자 나한테 이득이 있을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냐? 이 사고방식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2. 부자들은 게으름을 시스템으로 바꾼다. 워렌 버핏의 하루는 매우 단순합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마하 집 근처에서 몇 분 거리의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보낸다. 좋은 투자는 움직임이 아니라 판단에서 나온다. 게으르다는 이유로 조롱받을 일인가요? 버핏은 그 시간 동안 전 세계 금융의 흐름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합니다. 부자들은 게으름을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스템으로 대체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을 적게 할 수 있을까? 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3. 게으른 천재들이 만든 시스템. 세계 최초의 부자는 게으름을 통해 부자가 됐습니다. 17세기 영국 산업혁명을 이끈 발명가 제임스 와트는 너무 힘들어서 물을 퍼올리는 일을 기계로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인류의 발전은 사실 대부분 귀찮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수레, 전기, 컴퓨터, 스마트폰 모두 귀찮고 힘들어서 만든 겁니다. 즉, 게으름은 창조의 어머니입니다. 4. 마크 저커버그의 단순함 집착. 마크 저커버그는 매일 같은 회색 티셔츠를 입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의사결정을 줄이기 위해 옷 선택조차 없앴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기 위해서다. 게으름입니다. 하지만 전략적 게으름입니다. 에너지를 아끼고 사고를 집중하며 중요한 일에만 리소스를 씁니다. 이런 시스템이 쌓이면 결과는 커집니다. 그는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게으름에서 나온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친구를 찾아다니지 않고도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든 귀찮음 해소 플랫폼. 5. 게으른 사람 vs 부지런한 사람. 우리는 흔히 부지런한 사람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일수록 직접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성장의 한계가 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소개합니다. 두 그룹에게 동일한 업무를 맡기고 한 그룹은 철저하게 직접 처리하게 하고 다른 한 그룹은 외주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외주를 사용한 게으른 그룹이 성과가 2배 이상 높았고 스트레스는 절반 이하였습니다. 즉, 게으름은 시스템화할 수 있다면 무기가 됩니다. 6. 돈이 모이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 세계적인 자산가 레이 달리오는 자신의 투자 회사 브리지워터를 이렇게 운영합니다. 사람은 감정이 섞이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나는 투자 결정을 사람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맡긴다.
그는 자신의 게으름과 편견을 인정하고 이를 기술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기계처럼 움직일 수 있는 투자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자신이 직접 하지 않기. 그게 그의 철학입니다. 7. 본능 심리학 게으름은 위험 회피 전략이다. 진화 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는 말합니다. 게으름은 결국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두뇌 전략이다. 위험을 줄이고 에너지를 보존하며 적은 노력으로 최대 보상을 얻으려 한다. 예를 들어 사자는 하루에 80%를 잠으로 보냅니다. 왜냐면 움직일수록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임은 곧 위험이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오래 살아남았고 그 유전자가 오늘날까지 전달된 겁니다. 8. 일론 머스크의 모순된 게으름. 머스크는 120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을 줄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착합니다. 그는 테슬라에서 매일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 일을 아직도 사람이 하고 있지? 이건 시스템으로 안 되나? 이건 자동화할 수 없나? 그는 근본적으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게으름을 기계화와 자동화로 돌파해버립니다. 그 결과 테슬라는 전 세계 제조업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게으른 사고가 세계를 뒤흔든 겁니다. 9. 한국인의 부지런함이 가난을 만든다? 한국은 부지런한 민족입니다. 하지만 세계 자산 순위는 높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부지런함의 방향이 잘못된 경우 일은 많고 결과는 적은 구조가 반복됩니다. 야근 성실함?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책임감? 아닙니다. 덜 움직이기 위한 시스템이 없으면 영원히 가난합니다. 10. 게으름을 부정하지 말고 시스템으로 바꿔라. 게으른 사람은 게으르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본능을 시스템화합니다. 자동화, 외주, 의사결정 최소화, 반복 제거.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고도 성과를 냅니다. 결국 게으른 사람은 시스템으로 부자가 됩니다. 11. 게으른 사람들의 실전 습관. 그렇다면 실제로 게으른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가질까요? 대표적인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을 비우는 습관.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는 하루에 3시간 이상 아무 일정도 없는 시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창의성은 바쁜 일정에서 나오지 않는다. 대부분 심심한 시간에 떠오른다. 노라고 말하는 습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회의 요청을 95% 이상 거절한다고 합니다. 그는 단 한 가지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이 회의가 나의 가장 중요한 목표에 도움이 되는가? 게으른 사람들은 에너지 낭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일, 불필요한 인간관계, 명분 없는 회의에서 도망칩니다.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가장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12. 하지 않는 5가지. 부자가 된 게으른 사람들은 이 5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머릿속에만 저장하지 않는다. 무조건 리스트화해서 뇌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일을 직접 하지 않는다. 가능한 한 외주, 자동화, 협업을 사용합니다. 하루를 빽빽하게 채우지 않는다. 시간이 남아야 기회가 보인다는 걸 압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에너지 소모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한다는 착각을 경계한다.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효율적이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13. 게으른 CEO들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 실리콘밸리의 슈퍼스타들. 이들의 공통점은 게으름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묻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시스템은 작동하는가? 지금 하는 일이 반복되는가? 자동화할 수는 없나?
이걸 내가 꼭 해야 하나?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는 없나? 이 질문들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닙니다. 레버리지를 찾는 사고입니다. 결국 그들은 일을 줄이는 대신 영향력과 수익을 늘리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겁니다. 14. 부자들의 하루 루틴은 심플하다. 워렌 버핏의 하루. 책 읽기, 점심 산책, 다시 책 읽기. 제프 베조스의 하루. 아침 운동, 가족과 아침 식사, 한두 건의 주요 회의. 이들의 공통점은 일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일만 한다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은 철저히 거릅니다. 모든 것을 시스템이 대신하게 해둔 겁니다. 15. 진짜 부자는 일로부터 독립한다. 사람들은 자유를 꿈꾸며 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처음부터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일 없이도 돈이 들어오게 할 수 없을까? 이 사고방식이 결국 수동소득 시스템을 만듭니다. 자동화된 사업 구조, 시스템이 돌아가는 자산 투자, 반복이 필요 없는 인프라 구축. 결국 게으름이 시간적 자유와 자본의 축적을 동시에 가져오는 겁니다. 16. 부자들의 공통된 뇌 구조. 뇌과학적으로 보면 부자들의 공통점은 뚜렷합니다. 도파민 분비 패턴이 즉각적인 자극이 아닌 지연된 보상에 반응합니다. 즉, 일단 게으르게 시간을 아끼고 그걸 장기적 수익에 몰아주는 방식입니다. 이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최소 노력으로 결과를 내야 하기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지연된 보상 시스템에 적응하게 됩니다. 즉, 게으름이 부자의 뇌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17.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한다. 부자가 되려면 냉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건 단순히 차가워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만이 장기전에 강하다는 뜻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특징적으로 다음과 같은 습성을 가집니다. 분노에 쉽게 반응하지 않음. 감정 소모가 클 것 같은 관계는 피함. 필요한 소셜 활동에 최소한만 참여. 즉, 감정 낭비를 피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결정도 정확하고 후회도 적고 피로도 낮습니다. 18. 가장 부자가 된 사람들의 유년기 공통점. 전 세계 자수성가형 부자들, 그들은 공통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워렌 버핏. 어릴 때 친구보다 책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일론 머스크. 왕따였고 생각 속에서 우주를 탐험했다. 빌 게이츠. 혼자 있는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 이들은 사회적으로는 비사교적이었고 게으르다는 소리를 들었으며, 하지만 그 시간을 체계화된 사고로 전환시켰습니다. 결국 부는 혼자만의 시간을 축적한 사람에게 갑니다. 19. 게으름을 자산으로 바꾸는 기술. 게으름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음 단계로 바꿀 수 있다면 엄청난 생산성과 효율의 원천이 됩니다. 게으름 시스템 설계, 게으름 반복 제거, 게으름 의사결정 최소화, 게으름 전략적 외주화. 이 4단계가 연결될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레버리지를 아는 설계자가 됩니다. 20. 게으른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공식.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본능을 부정하지 않는다. 게으름 인정. 2. 자주 쓰는 행동을 분석한다. 자동화 요소 찾기. 3. 중요하지 않은 일을 없앤다. 결정 피로 최소화. 4. 시스템을 만든다. 자동 반복 외주 구조. 5. 나 없이도 돌아가는 구조를 만든다. 레버리지 완성. 이것이 바로 게으른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되는 공식입니다. 마무리 멘트. 게으름은 죄가 아닙니다. 게으름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일 뿐입니다. 부자들은 덜 움직이고 덜 개입하면서 더 많이 버는 법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게으름을 시스템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하는 일, 반드시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인가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이 게으르게 부자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투자입니다.